보셨죠? 검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하는지 무조건 부인하는 겁니다. 1도, 2부, 3백. 일단 도망가고 2번 부인하고 3번 백을 쓴다. 술 접대 당시 라임 이종필 전관 변호사는 의뢰인 변호인 관계였다. 김봉현 씨가 룸사롱에서 술을 먹을 때 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주장했죠. 여기에서 이 술자리를 주선한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주영 변호사죠. 검사장 출신의. 바로 직전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주목할 것은 지난해 7월 12일이라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김 전 회장이 술 접대 시점에 대해서 작년 12일 아니면 18일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어쨌든 통상 변호인 선임계 제출 이전에 선임계약 제철이 체결된다는 점에서 실제 술자리 시점이 언제이든 이종필 전 부사장은 라임을 설계한 설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라임이 설계가 된 겁니다. 라임은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만들었던 펀드는 아닙니다. 잘해보려고 시작하다가 돈이 빵꾸가 나기 시작을 하자 자기 펀드 내에 있는 다른 돈을 갖다 메꾸면서 이걸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요. 메꾸면서 문제가 되는데 어쨌건 이 가장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종필 부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주영 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종필 전 부사장이 김 전 회장하고 대질 조사 등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는데 당시에 이주영 변호사가 나는 현직 검사들과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다 라면서 이종필 부사장에게 약간 과시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거죠. 자, 보시죠. 룸살롱 옆방에 있던 이종필 전 부사장을 현직 검사들이 있는 방으로 데려와 소개시킨 것이 이주영 변호사였다. 대기방, 본방, 검사방 말씀드렸죠. 대기방은 제가 유튜브 방송에 제가 미성년자 관람가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고 했죠. 술 먹는 방이 있고 검사방이 있다고 했죠. 그 방 말고 다른 방에 또 이종필 부사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법은 몇 번 말씀드렸죠. 김봉현이 여기저기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섞는데 이번에 이종필 부사장 있는 데 가서 이주영 변호사랑 김봉현 등이 얼려 술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리 김프로한테 인사하러 갑시다고 옆방에 데려간 거지. 검사방에 검사들 앉아있고 이종필 부사장 들어오고 앞에 현직 검사들 앉아있는 거 보고 이종필 부사장이 어떻겠습니까? 아, 난 이제 살았구나. 이 변호사님이 날 구원하시겠구나.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의뢰인인 나에게 약간 과시하는 느낌을 받았다 하면서 옆방에 있던 부사장을 현직 검사들이 있는 방으로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킨 겁니다. 즉 룸사롱에 갈 때는 김봉현이랑 앉아서 우리 후배들이랑 같이 먹하고 먹다가 자기 또 다른 의뢰인은 옆방에다 데려다 놓고 앉아있다가 그 방에서 먹다가 슬 섞어서 와서 인사시켜주고 어떨 땐 또 금감원 검사역들이랑 또 이렇게 섞어서 인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일을 꾸며왔던 것이죠. 자, 술자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본부장이 라임에 투자한 모 코스닥 상장사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검사들은 선배 전관지검장 변호사가 부른다고 쪼르르 와서 룸사롱에서 술을 먹고 있고 옆방에서 그 전관지검장 변호사가 계약한 피의자가 앉아있다가 쓱 와서 인사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인사를 받으니까 이거는 지난 20일 기사입니다. 이종필 부사장 술 접대 자리에서 라임 밝히니 검사 2명 바로 나가. 그러니까 검사 2명이 있었다는 건 증명이 된 겁니다. 검사들과 대면을 했다. 라임 부사장이라고 나를 소개하자 이거 무슨 대목이라고요? 이주영 변호사가 이종필 부사장을 끌고 룸사롱의 옆방에 3명의 검사들이 앉아있는 방에 들어가서 김프로, 2프로, 최프로 인사해 라고 하자 이 이종필 부사장이 라임 부사장 이종필입니다 라고 명함을 건네려고 하자 갑자기 2명의 검사가 나가버리고 1명만 남아있었다는 거고 1명이 A 부부장 검사라는 겁니다. 룸사롱에 있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나온 것인데 A 부부장 검사를 포함해서 이 검사들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부인을 하는 것이죠. 보셨죠? 검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하는지 무조건 부인하는 겁니다. 1도, 2부, 3백. 일단 도망가고 검사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2번 부인하고 3번 백을 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백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검찰개혁의 외통수에 몰려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여기 집중되어 있는 만큼 검사들이 이번엔 이 세 검사를 빼줄 수가 없는 희한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술 접대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김봉현이라는 피의자가 하는 모든 말을 우리가 받들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증의 절차를 걸쳐보면 하나씩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김봉현이 여러 개의 룸사롱을 잡아놓고 이 사람 섞어가면서 소개시켜줬다는 것 오늘 증명됐죠. 이주영 변호사 이 과정에서 이종필 라인 부사장의 사건을 수임해 놓고 현직 검사들을 룸사롱에 김봉현의 돈으로 앉혀놓고 와서 인사를 시키고 과시한 느낌을 이종필이 받게 만들어서 우리 지검장님만 믿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펀드에서 번 돈으로 더 많은 수임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이주영 변호사가 아마도 검사들에게 전화해서 야, 형이랑 술 한잔 먹자라고 한 거고 현직 공무원인 검사들이 변호사가 부르는 룸사롱에 겁도 없이 뛰어들어서 방을 3개 잡아놓고 대기방 그리고 여성 종업원들이 있는 본방 그리고 검사방 따로 운영하고 그 옆에 이종필 부사장들이 있던 방이 또 따로 있었고 아주 그냥 이 룸사롱을 전세내서 살았던 일가의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으로 이렇게 룸사롱에 가서 퍼 마시고 공무원이란 자들이 전관인 선배가 부른다고 신난다고 가서 룸사롱에 술을 먹고 피의자하고 인사하고 명함을 교환하는 이 희한한 사태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전 이 사건도 공수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탈탈 털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영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라 지검장으로 전관예우를 어떻게 했는지까지를 쭉 다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 이렇게 또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룸사롱 접대액이 저는 더 자세하게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검찰이 마지막 양심을 발휘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양심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공수처가 바로 당신들의 비위를 들추기 위해서 곧 찾아갈 것입니다. 각오하고 계십시오. 이상 11월 24일 아침부터 옳은 소리 방송 마치겠습니다.